이번 시간에는 테마 4 들어갑시다. 산과 염기. 산과 염기. 예를 들어서 HCl, 또 HNO3, H2SO4, H2CO3.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염소죠. 염소산, 그래서 염산. 이거는 질소산, 그래서 질산. 이거는 황산. 이거는 탄산. 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전부 다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산성이라고 해요. 염산, 질산, 황산, 탄산. 그럼 이건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 볼 줄만 알면 돼요. 전부 다 산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수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뭐 내놓을 수 있어요? 수소를 내놓을 수 있죠. 가장 쉬운 건 뭐가 돼요? 이거는 H하고 Cl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죠.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맛을 나타내는가? 이건 신맛을 나타내죠. 신맛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에 무슨 색을 나타내는가? 붉은색을 나타낸다. 이 정도로만 산에 대해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한마디로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걸 산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신맛을 나타내면서 리트머스 종이에 붉은색을 나타낸다. 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염기. 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쉬운 말로 알칼리라고도 하죠. 알칼리 용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염기는 알칼리인데, 예를 들면 NaOH, KOH, 뭐 MgOH, 또 FeOH2. 이것도 마찬가지 반응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있는가? 수산화 나트륨. 이거는 수산화, K가 칼륨. 그렇죠. 수산화 칼륨. 이거는 수산화 마그네슘. 이건 수산화 철.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가? 수산화가 있죠. 그게 뭐가 되는가? OH예요. 그럼 이건 물에 녹으면 뭐 내놓을 수 있는가? OH를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OH는 마이너스예요. OH를 내놓는 물질. 그래서 이걸 걷어들이면 산이라고 하고,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는 물질인데, OH를 내놓을 수도 있고 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산하고 염기는 반응을 잘하죠. 그건 산이 내놓은 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수소를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OH를 내놓거나 또는 수소이온을 거두어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 수소이온을 거두어들이는 물질. 그러면 여기서 이건 염기는 무슨 성은 무슨 맛을 띠는가? 그러면 쓴맛을 띠면서 리트머스 종이에 푸른색 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때, 기억할 때, 알칼리성은 리트머스의 푸른색. 그래서 알프스 하고서 산성은 리트머스 중에 붉은색. 그래서 아마 알프스 산불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칼리성은 푸른색, 산성은 붉은색이다. 그래서 알프스 산불 이렇게 외워두고, 산은 OH 내놓는 것, 염기는 H 내놓는 것, 염기는 OH 내놓는 것. 그런데 수소이온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양성자 몇 개 있는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면 중성자는 없어요. 전자는 몇 개 있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해서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2라고 하죠. 그건 수소 원자예요. 그런데 수소는 전자 하나 갖고 있죠. 하나. 근데 이 수소가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2개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안 정하죠. 그러면 얘는 요 전자를 하나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전자를 하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는 없죠. 전자 없죠. 하나 버렸으니까.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가? 수소 뭐라고 해요? 이온이라고 하죠. 수소 이온이라고 해서 H 이렇게 쓰죠. 그러면 요놈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요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도 하는가?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놈. 그래서 혹시 문제 푸는데 양성자라고 나오면 수소 이온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라고 나오면 수소 이온. 그래서 수소 이온은 전자 하나 있는 거 달랑 버렸기 때문에 중성자도 없지, 전자도 없지. 그럼 뭐라고 하는가? 양성자라고 한다. 양성자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양성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위에 산에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돼서 수소 이온하고서 거기 가로쳐 놓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H 이온하고서 뭐라고 써 있어요?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수소 이온을 양성자라고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돼서 수소 이온 양성자를 내놓는 화학 물질.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신맛이고, 그다음에 리트머스 종이의 붉게.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그다음에 2번엔 나머지 뭐 HCl이나 H2SO4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볼 줄만 알면 돼요. HCl은 염산, H2SO4 황산, HNO3는 질산, H2CO3는 탄산, 또 H3PO4, P는 인이니까 인산. 그렇게 문자식 읽을 줄만 알면 되지. 그때 뭐 쭉쭉 볼 줄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2번에 염기는 다른 말로 알칼리.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돼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또는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학 물질.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의 푸른색 하고 다섯 번째 줄에 쓴맛.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수산화 나트륨. 이것도 읽을 줄만 하면 돼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철. 그래서 OH가 있으면 염기다. 강염기, 약염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염기다. 이건 산이다. 강산, 약산 안 해도 돼요. 산이다, 염기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염기하고 산은 뭘 내놓는 게 산이라고 했는가?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염기는 뭘 내놓는가? OH를 내어놓으면 염기라고 했어요. 그럼 둘이 내놓으면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H와 OH가 만나죠. 그럼 H와 OH가 만나면 H가 몇 개가 되는가? OH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제로잖아요. 그럼 H가 몇 개가 되는가? 2개. 그리고 뭐 하나 남는가? O. 그래서 뭐가 되는가? 물이 되죠. 그럼 물은 무슨 성이 되는가? 그렇죠. 내놓고 받아서 물 됐으니까 산하고 염기가 만났으니까 O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OH를 내놓고 둘이 만나면 물. 그래서 이건 중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그러면 중성도 있고 이게 많으면 무슨 성이 되겠어요? 산성이 되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많으면 무슨 성 되는가? 염기성 되죠. 그럼 같을 때는 중성이죠. 그래서 산, 염기, 중성 이것을 나타내는 숫자로 나타내는 값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하면 너무 애매하니까 이걸 수치로 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하는가? pH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H, 폐하라고 읽는데 그냥 pH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소이온의 P는 포텐셜은 농도.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 지수. 노를 나타낸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pH. 그러면 pH를 표시할 때 이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아주 적은 양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걸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pH 2라고 표시해요. 여기에 수소이온이 10의 세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건 pH 얼마겠어요? 그렇죠. 3. 그래서 우리는 뭐만 표시하는가? 요 숫자만 표시해. 2, 3. 왜 그런가? 이유는 몰라도 되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로그로 써요. 안 외워도 괜찮아요. 갑자기 로그가 나오는가 그러지 말고 안 외워도 돼요. 로그의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이것을 pH라고 해요. pH.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이제 이렇게 표시하죠.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그럼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 있다. 그럼 pH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10의 제곱분의 1이죠. 10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지. 그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 로그 10이 되죠. 그러면 로그 10은 1이니까 2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쫙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해주는가 그러면 그냥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 있으면 이렇게 돼서 2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1만큼 수소가 있으면 pH 2다. 그러면 10의 3승분의 1만큼 있으면 pH 3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pH 2와 pH 3은 수소이온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죠. 그럼 요게 수소이온이 10배 더, pH가 수소이온이 10배 더 많다, 적다? 그죠? 많다. 요건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니까 10배 더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서울시에서 pH 7은 pH 9보다 수소이온이 몇 배 더 뭐뭐다 하고서 1번 뭐 10배 적다, 2번 적다, 뭐 10배 많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한 4년 전에 출제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pH 7은 pH 9보다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는가? pH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면 동그라미 2개 차이 나는 거죠? 동그라미 2개면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더 많다, 적다? 많다가 되죠. 숫자가 적은 게 더 많은 거지. 분수로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100배 더 많다 하니까 이제 여기 선택지에 이렇게 쓰면 100배 많다. 이게 답인 걸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pH는 뒤에서 pH에 대한 문제가 자주, pH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자주 내용이 섞여 나오니까 이 pH는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pH가 이건 이제 됐으니까 pH가 라고 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낮다. pH가 높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요, 낮다요? 낮은 거지. 왜냐면 pH가 높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높잖아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낮죠. 그래서 문제 아주 잘 틀려요. 이거 문제 나오면. 둘 다 H자가 들어가지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pH가 높다 이 소리는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pH 높다, 수소이온 농도 낮다. 숫자가 pH가 높을수록 적은 거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적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이제 직접 한번 틀려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pH 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문제 풀어서. 그래서 pH가 높다 했더니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 그렇다면 수소이온 농도와 수소이온 농도와 OH이온 농도가 같을 때 무슨 성이라고 했는가?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소이온과 OH 농도가 같을 때 중성이다. 그럼 요거하고 요게 같을 때 중성인데 요게 합곱은 얼마가 되는가? 10의 14승분의 1이 돼요. 이거하고 이거의 곱수는 10의 14승분의 1이다. 그럼 요게 10의 7승분의 1이다. 요게 10의 1 돼야 되니까 여기도 10에 얼마가 되는가? 7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와 OH 농도가 같으죠. 이럴 때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중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10의 6승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10의 6승분의 1이라면 곱하면 항상 1.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10의 8승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건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수소이온이 더 이거보다 중성보다 수소이온이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보다 이게 수소이온이 더 많아진 거죠. 많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 7개고 이건 동그라미 6개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의 9승분의 1이다. 그러면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10의 얼마가 돼야 돼? 5. 그래야 9, 5, 14 되죠? 그러면 요거는 수소이온이 더 중성보다, 중성은 요게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지. 동그라미가 밑에 동그라미 많아졌으니까. 분수니까. 그래서 수소이온이 이거보다 더 적어졌어요. 적어졌으니까 이건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염기성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pH 얼마라고 해요? 7이라고 하겠죠. 그럼 요건 pH 얼마라고 하는가? 그렇죠. 항상 pH는 요거의 지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pH는 뭐의 지수로 표시하는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표시하는 거죠. 7.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 6이라고 하는 거죠. pH 6. 이거는 pH 얼마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수소이온으로 표시하지 염기 수산화이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9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pH는 0부터 14까지 나눠요. 그래서 7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중성이라고 하고, 요거 이쪽은 무슨 성이 되는가? 그렇죠. 산성. 숫자가 적을수록 수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적을수록 수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산성. 여기는 무슨 성인가? 염기성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H 7을 중성이라고 해서 요 밑에는 산성, 요 밑에는 염기성.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수소이온이 많다 적다. 이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3보다 2가 더 수소이온이 많은 거잖아요. 요보다 여기 수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산이 되는 건가? 강산. 중성 쪽으로 가까울수록 약산. 그건 다 알죠. 여기도 중성에 가까울수록 약염기, 멀어질수록 강염기 이렇게 표시하는데 염기는 거의 강염기, 약염기 이건 생물에서 거의 안 써요. 근데 산성이 더 강한가 약한가 그런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숫자가 적을수록 강산, 약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H라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pH 1 차이는 몇 배 차이? 10배 차이. 수소의 농도. pH 2는 100배 차이, 3은 1000배 차이가 된다가 되죠. 네, 그러면 뭐 쭉 읽어보고 갑시다. 제일 먼저 그 정도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고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그 정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2승분의 1이면 뭐라고 읽어야 되는가? pH 2.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라고 읽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세제곱분의 1이면 pH 3이다. 따라서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 차이가 나는가? 10배 차이.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 차이. 하고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중성 수용액의 수소이온은 10의 7승분의 1. 중성 수용액의 수소이온은 10의 7승분의 1. OH도 10의 7승분의 1이므로 그 곱수는 얼마가 되는가? 10의 14승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곱수는 항상 pH와 관계없이 얼마가 되는가? 10의 14승분의 1. 수소이온 농도와 OH 농도, 수산화이온 농도는 관계없이 10의 14승분의 1이다. 그래서 그 밑에 팁에 가서 팁에 수소 pH가 7인 중성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은 산성,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이라고 한다. 또는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그 두 번째 칸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어떻다? 낮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낮다. 꼭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강한 산성 물질이라 부른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낮다. 그래서 강산이다. 그죠? 그 밑에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고 같은 거니까 pH 1 차이가 나는 농도에서 수소이온은 몇 배 차이 나는가? 10배 차이 난다. 그 옆에 OX 퀴즈에 한번 풀어봐요. 이건 OX 퀴즈에 pH가 2인 용액은 pH가 5인 용액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3배 많다? 이렇게 선택지에 있으면 틀리죠? 몇 배 많다라고 해야 되는가? 1000배 많다가 돼야 돼. 1000배 많다. 그 다음 2번에 pH 10인 용액은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분의 1이고 OH 농도는 10의 4승분의 1이다. 맞죠? 곱하면 얼마니까? 14승분의 1이니까 pH 10이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분의 1, OH 농도는 10의 4승분의 1 해야 되겠죠? 맞고 3번 pH가 커질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진다. 맞죠? 그 말은 꼭 잘 알아두고 pH가 pH가 높다는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 그 말은 잘 알아두고 그래야 나중에 pH 문제 나오면 안 헷갈리고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pH 수소이온이라고 하고 다음 넘어가서 물 들어갑시다. 물. 물은 중성이라고 했죠. OH하고 H의 농도가 같은 중성을 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물에 대해서 하기 전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O, C, H, N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 뒤엔 안 외워도 괜찮아요. 생명체의 구성원소는 O, C, H, N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 네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원소 C에 있는 칼슘, P는 인, K는 칼륨, S는 황,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Mg는 마그네슘 순서인데 그 뒤에 순서는 안 해도 되고 OCHN만 몇 번? 6번. 몇 번? 8번. 내가 6번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8번이라고 그래야지. 8번. 요거는 6번. 요거는 1번. 요거는 7번. 4개는 외워야 돼요. 8번, 5는 8, C는 6, H는 1, 질소는 7. 그것만 알아두고. 그래서 그 네 가지 원자 번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서.
생명체 구성원소는 OCHN 순서로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 들어가서 물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있다는 말은 물은 참고로 전기음성도 는 뭐가 되는가? F, O, N. 이때 원자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돼요. 원소. 원자의 하나는 이제 원자란 말은 우리 앞에서 원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할 땐 뭐라고도 얘기했는가? 도움이 원소라고도 했죠. 그래서 원소는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원소라고 하니까 같은 말로 써도 돼요. 원자 또는 원소 해도 돼요. 그래서 FON, 이거는 뭐가 되는가? 플로르는 불소. 치약의 불소 치약. 불소. 이거는 산소, 이거는 질소. 알죠? 이게 전기음성도가 큰 놈인데, 이 전기음성도가 큰 것, 그러면 O는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O가 수소하고 이런 방법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O는 전기음성도가 크죠. 전기음성도란 말은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을 전기음성도라 그래요.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그럼 전자를 끌려는 힘이 커. 요게 전자를 끌려는 힘이 FON. 요 전자 끌려는 힘이 크죠. 요 수소가 이놈한테 전자가 이놈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전자를 끌어다녀. 그러면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끌려 있어요? 전자가 누구 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는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죠. 그래서 산소 쪽이 뭘 갖고 있는가? 마이너스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온이 아니라 마이너스 기운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되는가? 수소는 전자가 산소 쪽으로 자꾸 끌려가니까 수소는 쪽은 무슨 쪽이 되는가? 플러스 쪽이 되죠. 플러스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한 분자 하나가 마이너스 전하도 있고 플러스 전하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극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극성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있잖아. 건전지에 여기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래서 건전지는 극성이 있다 그러죠. 하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극성이라고 하죠. 그럼 물 한 분자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을 무슨 성이라고 할까? 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은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산소 쪽은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는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슨 성인가? 중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번 쭉 그것만 읽어보고 가면 제일 먼저 물 하면 1번 극성이 있다. 그래서 1번 전기음성도가 큰 것 밑에 가로 안에 전기음성도란 말은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인데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을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 그리고 가로 안에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 FON 그 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FON 전기음성도가 높다. 그래서 물 분자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이 크죠.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쭉 보면 2번 동그라미 2번에 물 분자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된다. 이건 경기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경기에서 선택지에 산소 원자는 약한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산소 원자는 양전하를 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가 양전하를 띈다가 돼야 되죠. 전기음성도가 누가 크기 때문인가? 수가 더 크기 때문, 산소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성이라고 하고
물 분자의 또 하나의 특성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결합하는 산소를 보면 O는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어요? 2개. 제일 안쪽에 전자가 2개 있고 O는 8번이니까 전자 2개. 그 다음 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8개 딱 맞죠? 얘는 불안정하죠? 몇 개를 채워줘야 되는가? 8개 채워줘야 되는데 제일 끝에 6개밖에 없어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불안정하죠. 그럼 얘는 한 개를 버려서 이온으로 되거나 한 개를 얻어올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요놈이 버리거나 얻어올 수도 있는데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요놈이 무슨 쪽으로 가는가? 산소 쪽으로 가요. 쭉 끌려가서 수소이온이 이런 모양으로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몇 개 채워졌어요, 수소. 수소 자체 보면 얘가 하나만 있었는데 슬며시 가서 하나,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수소는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개, 2개 채워졌으니까. 근데 산소는 아직도 기분 나쁘죠. 수소는 만족했는데 산소는 아직 7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누굴 하나 더 데려오는 게 좋아요? 수소 하나 더 데려오는 게 좋죠. 그럼 수소 하나가 또 더 데려오면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건 수소가 가지고 있던 놈이죠. 그럼 수소도 어떻게 되는가? 만족했지. 하나, 2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도 2개 만족했고 수소도 2개 만족했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뒤에서 이제 기본반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가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너무 머리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럼 요 수소는 빨간 건 누구 거? 수소가 가지고 있던 거. 파란 거는 산소가 가지고 있던 거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동으로 소유해서요. 공유결합. 그럼 여기도 공동으로 요 빨간 건 누구 건가? 수소 거. 파란 건 누구 건가? 산소 거. 서로 공동으로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결합이라는 거? 공유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결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산소 같으면 수소 2개랑 결합을 해야 딱 자기도 채워지고 수소도 채워지죠.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해요. 그러면 O는 공유결합 쌍이 몇 쌍이에요? 2쌍이에요.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이죠.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이에요. 근데 H는 공유결합 쌍이 몇 쌍이에요? 한 쌍이에요. 얘도 공유결합 쌍이 한 쌍이죠. 이런 모양으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산소가 공유결합이 2쌍이라는 이유는 왜 그런가? 전자 몇 개 모자르니까. 2개 모자르니까. 얘는 전자 몇 개 모자르니까. 하나 모자르니까. 이해가 됐죠? 산소는 전자 2개 모자르니까 2개 공유하고 있죠? 산소는 전자 하나 모자르니까 1개 공유하고 있죠? 그걸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여러분하고 수업 계속할 때 이 공유결합한 전자쌍을 내가 뭐라고 표시하는가? 8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8. 그럼 산소는 8 몇 개 가지고 있는가? 2개 가지고 있어야 딱 8개가 채워져요. 수소는 8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8 몇 개 가지고 있겠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8 몇 개가 있겠는가? 그림 안 그래도 금방 알아야 돼, 이제. 얘는 8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 4개. 그래야 6번이잖아요. 2개, 4개 해야 6번이 돼요. 그럼 몇 개를 더 데려와야 돼요? 4개를 더 데려와야 되죠. 그럼
그럼 얘는 팔 몇 개 있어야 되는가? 4개가 있어야 돼요. 팔 4개. 4개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팔 몇 개 있어야 되겠는가? 얘는 팔이 그렇죠. 7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인가? 5개. 그럼 몇 개 모자라는가? 3개를 더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팔 몇 개 가지고 있는가? 3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는 팔 몇 개? 2개. 예. 처음에 2개, 6개니까 2개 모자르잖아. 얘는 팔 몇 개인가? 4개. 2개고, 그 다음에 4개니까 4개 모자라요. 팔 4개 있어야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팔 몇 개인가? 하나만 데려오면 되니까. 얘는 팔 몇 개인가? 3개.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5개니까 3개만 더 데려오면 되죠. 항상 그 규칙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물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 분자끼리 결합을 해야 돼. 그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도 물이 또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또 팔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팔 달리면 둘 다 기형이 되지. 팔 하나 가지고 있는 놈이 팔 2개나 됐어. 얘는 팔 2개 있어야 되는 놈이 팔 3개 달렸어. 이건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러니까 팔 달 수가 없어요. 얘들이 결합할 땐.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는가? 끌어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석같이 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전금속도가 어때요? 강하잖아. 전금속도가 자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이 강한 자석이 있어. 그러니까 산소가 강한 자석이 있으니까 수소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결합하는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이건 공유 결합하면 안 돼. 그럼 팔 3개, 팔 2개 막 되니까 이상하게 돼. 그래서 이때는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란 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금속도가 강한 FON 중에 하나가 결합하고 FON 중에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수소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건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다시 FON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거하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거하고 이걸 수도 있어요. 하나가 또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이때는 팔 달 수가 없어요. 팔 다 채워졌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방법밖에 없는가 하면 요놈이 얘를 자석 끌듯이 끌어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은 자석 끌듯이 이렇게 끌어다니는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점선으로 표시해요. 공유 결합은 실선으로 표시하는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전금속도가 강한 놈과 결합해 있던 수소가 전금속도가 강한 것과 공유 결합해 있던 수소가 다른 전금속도가 강한 것과 결합할 때 수소 결합을 한다. 됐죠? 이건 무슨 결합한 수소예요? 공유 결합한 수소예요. 수는 팔 하나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랑 또 결합하려니까 이때는 자석 끌듯이 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 결합한다. 그죠? 그래서 쭉 보면 수소결합의 정확한 뜻, 그 대략만 알아두면 돼요. 수소결합이라는 말은 뜻은 뭔가 하면 전금속도가 높은 원자 FON과 결합하고 있던 수소 원자가 다른 전금속도가 높은 원자 사이에 분자 간 결합,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금속도가 강한 놈과 이거 써놓을까요? 전금속도가 강한 것과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공유결합. 결합하고 있던 놈이 다른 전금속도가 강한 것과 결합할 수 있으려면 공유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결합을 하는가? 이렇게 대략 뜻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가지 결합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전 시간에 NaCl 할 때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나트륨이 하나 툭 던져줬잖아요. 그럼 염소가 받았잖아요. 그럼 한 놈은 주고 한 놈은 받았으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이건 주고받은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그런데 팔이 달릴 거 다 달렸는데 또 결합하고 싶어. 그럴 땐 자석끼리 결합하듯이 수소결합, 3가지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 같으면 알코올끼리 같으면 알코올은 알코올과 알코올 같으면 결합을 안 하고 그냥 알코올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 물 분자끼리는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거든요. 그럼 알코올은 끊어내기가 어때요? 쉬워요. 자석같이 안 끌려 있으니까. 근데 자석같이 딱 달라붙으면 그래도 힘은 줘야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알코올 같으면 조금만 온도를 높이면 바로 끓어요. 결합이 떨어지니까. 근데 물은 조금만 온도 높이면 바로 끓지 않지. 알코올은 한 70도만 돼도 끓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끼리 자석같이 안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면 끊어지지. 근데 자석까지 딱 붙어 있으면 툭 치면 안 끊어지지. 힘줘서 끊어야 되죠. 그래서 물은 70도에서는 안 끓어. 100도는 돼야 끓어요. 왜 100도는 돼야 끓는가? 그러면 무슨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자석 달라붙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힘을 줘야 끊어져요. 근데 알코올 같은 건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23쪽 제일 위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인력이 커서 지금 바로 얘기했던 물 분자 같으면 알코올 분자보다 인력이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끓지 않죠. 끓는 점이 높지.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소결합 형성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즉 수소결합하지 않는 분자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이 크다. 커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알코올은 70도에서 끓지만 물은 100도나 돼야 끓는다. 왜 물은 끓는 점이 이렇게 높은가? 무슨 결합하기 때문인가? 수소결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극성 있고 수소결합하고 있는 이 물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가? 용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극성이 있으니까 용매로 작용할 수 있다. 용매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소금은 뭐라고 해요? 용질. 물은 용매라고 하죠. 그 옆에 날개 부분에 용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물 같은 녹이는 물질은 용매, 그 다음에 용질, 녹는 물질, 용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은 극성이 있으니까 용매로 적용한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러한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NA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녹잖아. CL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녹지. 그 나트륨은 이쪽으로 녹고 염소는 이쪽으로 녹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아무거나 잘 녹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가 안 되지. 그냥 바로 면으로 나가죠. 그럼 계속 먹어봐야 계속 나가니까 에너지 못 나오죠. 녹말을 흡수해야 포도당으로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매로 작용하니까 영양소를 하기가 쉽다라고 하죠. 이거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극성이 있어서. 그래서 영양소를 녹여서 흡수할 수 있다. 영양소가 녹지 않으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해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한다.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가 큰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1g, 1도씨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쉽다, 어렵다?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쉽다, 어렵다? 그렇죠, 봐요.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에요.
그럼 비열이 크다 그러면 1g에 1도씩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열량이 100만큼 필요하다. 근데 어떤 건 1g에 1도씩 올리는데 열량이 10만큼 필요하다. 그럼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온도가 잘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는 거지.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열을 계속 많이 줘야 온도 1g 1도씩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1g 1도씩 올리는데 100칼로리가 들어갔어. 근데 어떤 거는 1g 1도씩 올리는데 10칼로리면 올라갔어. 그럼 100칼로리 들어갔다 온도 올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느리다는 얘기가 되죠. 비열이 크다 해서는 온도 변화가 느리다는 소리예요. 1g을 1도씩 올리는 비열은 열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g을 1도씩 이런 건 안 외워도 되지만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느리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올리기가 어렵다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 같으면 수소결합을 안 하고 있지만 물 같으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도씩 올리려면 얘를 끊어야 되잖아. 끊어. 온도가 올라가려면 얘를 끊으려면 비열이 크니까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열이 어떻다는 소리가 알코올 같은 것보다 크다는 소리죠. 비열이 커서 왜 비열이 큰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 올리기가 어려워. 온도 올리려면 물 분자가 끊어져야 온도 올라가거든요. 100도씨로 끊어봐요. 물 분자가 다 끊어서 수증기로 막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뭘 유지할 수 있는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죠.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알코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로 돼 있으면 온도 웬만큼 올라가면 몸도 막 부르르 체온이 막 올라가겠지. 근데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으니까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몸의 체온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좋고, 또 무슨 열이 큰가? 기화열. 기화열은 기체로 변하려는 열량. 그럼 기화열이 크다는 소리는 기체로 변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바닥에 물 뿌리잖아요. 시원하라고. 물 뿌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다 뺏어 갖고 가거든요. 그것을 기화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화열이 커서 여름에 우리 몸도 더우면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 내 몸에 있는 열을 막 뺏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뭘 조절할 수 있는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해도 되고 유지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비열이 크다는 소리 온도 변화가 느리다 이 소리예요.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물의 특성. 그 다음에 그럼 수소결합 한번 읽어보면 1번은 뭐의 특성이에요? 극성이 가지고 있어서 특성이죠. 그래서 1번에 극성을 띠기 때문에 생물체에서 뭘로 작용한다? 용매로 작용한다. 극성이 크기 때문에 생물체 내 용매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 밑에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2번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나머지 그 뜻은 이제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기화열이 커서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뭐를 가지고 있는 물의 특성인가? 극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고 2번과 3번은 무슨 결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인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1번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특성, 2번과 3번은 수소 결합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팁에 보니까 물의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이유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를 끊는데 많은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물 분자는 그냥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석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 밑에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을 보면 표면 장력은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표면 장력. 그래서 표면 장력은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이에요.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 표면을 작게 하려는 힘. 그러면 물방울은 네모나요, 동그래요? 물방울은 동그래요. 동그랗죠? 근데 물방울이 네모나게 생긴 물방울 본 사람 없지? 동그래요. 그럼 어떤 게 면적이 더 넓어요? 이게 면적이 넓지. 면적이 좁죠.
이게 원 모양으로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됐다라고 하면 동그랗게 됐다 그러면 요만한 면적인데 네모나게 되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고 원 모양 면적이 좁아요. 그럼 왜 물방울은 원 모양이 되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땡글땡글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끌어다니는 힘, 즉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땡글땡글해지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막 하려는 수소 결합. 그래서 물방울이 땡글땡글해지는 것은 표면 장력 때문이다. 표면을 작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무슨 결합 때문에 생기는 원인인가? 그럼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생겨요. 그럼 수소 결합해서 표면 장력이 생겼으니까 물끼리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죠. 만약에 표면 장력이 없다면 소금쟁이가 아무리 그 다리가 가는 소금쟁이도 물에 가면 어떻게 될까? 퉁덩퉁덩 빠지겠죠. 근데 표면 장력이 워낙 강하니까 소금쟁이가 걸어다닐 수 있죠. 만약에 물이 표면 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의 100배 이상 더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걸어다닐 수 있겠지. 그렇죠? 예, 근데 소금쟁이가 걸어다닐 정도로만 표면 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서 표면 장력은 첫 번째 줄에 액체의 표면을 작게 하려고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하고 그 옆에다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긴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왔던 건 표면 장력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표면 장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화학 반응. 4번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 화학 반응의 매개체인데 탈수 축갑 가수분해 그거는 뒷단원을 설명해야 요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뒷단원 설명하고, 즉 테마 7 설명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설명할 테니까 우선 지금 물의 특성, 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수소결합한다. 그래서 극성이 있어서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수소결합해서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4번은 좀 이따가 테마 7 하고 난 후에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